안녕하세요. 우란문화재단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전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흘러가는 세월 속 변화하는 강산, 그리고 그것이 담긴 작품 속을 함께 산책할 도슨트 전소연입니다. 2024년은 우란문화재단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10년이란 세월은 강산도 변한다고 표현될 만큼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는 긴 호흡의 시간이죠. 이번 전시는 10년으로 은유되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강산에 대한 예술가들의 시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산수에 대한 관념과 마음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변화하는 세월 속 12명의 예술가들이 느낀 풍경과 그 심상이 오롯이 담긴 작품을 만나보실 예정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풍경을 가까이에서 혹은 먼 곳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는 긴 호흡으로 혹은 찰나의 포착으로 다채로운 시간의 흐름도 감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속에서 아마도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풍경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옆으로 몇 발자국 이동해 도자기 접시 작품이 두 점의 산수화 작품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완연한 여름입니다. 우란일경 산 전시실 유리창 너머의 자작나무 보이시나요? 짙은 녹음과 흰 나무 기둥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니 여름 한가운데로 접어들고 있음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소정 병관식과 청전 이상범이 그린 동명의 작품 하경산수가 보입니다. 반세기보다 좀 더 오랜 시간 전 산수와의 대가 두 분이 그린 여름날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풍경을 그렸는데 풍경하라 부르지 않고 꼭 산수하라 부를까요? 동아시아 회화사에서 강산은 그저 자연이 아닌 자아를 성찰하는 대상이자 이상향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과거 문인들은 부와 명예와 같은 세속적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산중 은거를 택하며 자연 속에서 정신적인 자유를 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둔거사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죠. 그저 풍경이 아닌 그 자연 속의 정신적인 이상향에 대한 갈망까지 담겨있는 그림을 우리는 산수하라 부릅니다. 소정 병관식과 청정 이상범은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동년배 화가였습니다. 두 화가 모두 서화미술회에서 수학하며 도화서의 마지막 화가였던 안중식과 조석진에게 그림을 배웠다고 하죠. 또한 새로운 동양화 방향을 결의하며 동연사라는 미술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두 화가 모두 조선 후기의 산수화풍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화풍을 정립했습니다. 먼저 소정 병관식의 작품을 볼까요? 본래 산수화는 시서화가 함께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산수화의 계승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한 병관식은 거의 모든 자신의 그림에 시를 함께 남겼습니다. 강한 터치와 태점을 사용해 흰 종이와 강렬한 대비가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 원경의 산은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중앙 즈음에 푸른 도포를 입고 길을 걷는 노인이 보이실 텐데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도포를 입은 노인은 속세를 벗어나 산속에 응거하려는 작가 본인의 바람을 투영한 듯합니다. 실제로 병관식은 금강산을 돌아다니며 사생을 하기도 했고 해방 이후에는 미술 제도권 밖에서 은둔하며 작품 활동에만 몰두했다고 하죠. 이번에는 시선을 옮겨 청전 이상범의 작품을 살펴볼게요. 청전의 산수는 안온하고 다정합니다. 우리나라 산천을 보고 자란 이라면 누구나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서정적인 풍경을 특유의 갈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이상범의 그림은 청전풍이라는 이름의 수묵화를 양산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그림은 짙고 옅은 수묵의 농단 변화와 서양식 원근법인 공기원근법을 사용한 표현이 돋보이는 여름산수인데요. 1950년대에서 1960년 사이에 완성된 이러한 청전 특유의 양식을 보여주는 목가적인 이 하경산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두 화가는 같은 시대를 함께 공유했으나 서로 다른 태도로 살아가며 독자적인 산수화를 남겼습니다. 반세기 전에 완성된 대가들의 산수화에서 우리는 요새 보기 드문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우리 민족이 강산을 바라보며 느꼈던 정서까지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겨볼게요.
변화하는 강산은 비단 자연 풍경만은 아니죠. 사람의 힘에 의해 변화되는, 즉 인문 환경도 그 변화를 함께합니다. 우리 민족은 상당 시간 기와와 함께했습니다.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기와를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기와를 소재로 한 두 점의 작품이 있습니다. 사진작가 원춘호는 항구성의 원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소재로 기와에 집중했습니다. 산의 능선처럼 연결된 기와 지붕이 한국 고유의 미감을 대변한다고 여기신다 해요. 왼쪽의 와 8번에는 지붕 위에 세차게 퍼붓는 비가, 그리고 그 빗물을 흘러내려 보내는 기와가 보입니다. 기와는 지붕을 덮습니다. 기와는 가장 가까이에서 자연과 맞닿아 있고, 그래서 비와 바람, 눈을 정면으로 맞으며 집을 보호하는데요. 이러한 기와의 모습에 작가는 아버지의 삶을 투영합니다. 원춘호 작가의 아버지는 기와로 지붕을 쌓는 번화장인이었거든요. 그의 뷰파인더에 담긴 기와는 세월을 견디는 가장의 무게와 부성애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오른쪽의 와 16번은 어떤가요? 동이 트는 시각에 지붕이 긴 그림자에서 부드러운 기와의 곡선이 또렷이 나타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속에 사찰을 지을 때 정각의 위치를 잡고 기와를 올려 지붕을 만들었는데, 이때 산의 성끝과 기와 지붕의 끝선을 맞췄다고 합니다. 자연이란 거대한 건축에 사찰이 어우러지도록 녹아들도록 말이죠. 이런 기와의 풍경처럼 우리의 삶 또한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흘러가기를 바라는 작가의 심상까지 투영된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뒤를 돌아보시겠습니다. 우란 일경의 산 전시장 한가운데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좌대 위에는 여러 점의 도자 작품이 보입니다. 또 가장 처음에 보셨던 하경산수 아래 공간에도 두 점의 접시 작품이 있었죠. 모두 한국 여성 1세대 도예가 황종리의 작품입니다. 흙을 만지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고 했던 작가의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흙은 우리의 산천에서 나온 재료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흙을 재료로 다뤄서일까요? 황종래 도예가의 기 형태는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움,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기에 그려진 무늬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거친 듯 고요한 마른 갈대의 흔들림 같기도, 바람에 흔들리는 풀 같기도 합니다. 녹색, 적색, 보라색, 청색 등 작가는 다양한 색유를 사용해 기에 생동감 있는 산수를 표현합니다. 그 산수를 표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가 귀알문 기법인데요. 귀알문이란 풀을 바르는 풀비와 같이 넓고 털이 굵은 빛을 사용해 기 표면에 흙이나 유약을 바르고 그 굵은 붓자국을 그대로 남기는 분청의 표현 방식입니다. 작가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는 도예를 전공했는데요. 그림을 그리던 필력을 바탕으로 재빠르고 속도감 있는 붓질을 통해 자연의 생동감을 도자기에 표현합니다. 2006년 미술평론가 장동건과의 구슬체록문에서 작가는 생동감, 그건 자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바람소리, 나무소리, 물소리들이 움직이는 것에 착안하여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귀알문기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생명감이 느껴지는 소리와 움직임, 그 파장을 표현한 황종래 작가의 산수가 담긴 도자기를 다시금 조용히 바라보며 좌대 끝까지 이동해 주세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고요히 숨쉬는 산수의 감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좌대 끝까지 오셨나요? 그럼 뒤를 돌아봐 주세요. 권세진 작가의 웅덩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가 세상을 지배했던 몇 년 전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나요? 권세진 작가는 그 시절에 등산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작품 웅덩이는 설악산 산행에서 만난 폭포를 모티브로 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설악산 공룡능선을 타고 비선대로 내려오는 코스에서 작가는 많은 물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폭포들을 만났습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의 압력, 튀어오르는 물방울과 힘찬 소리를 경험하며 작가는 자연에서 강한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힘찬 폭포는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냈고 주변은 절벽이 되었습니다. 이 물에 대한 경험은 작가가 그동안 느끼며 표현해왔던 물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권세진 작가가 선보여왔던 작업 역시 물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물은 윤술이라는 정적이고 고요한 모습이었거든요. 작가는 그간 작업 방식대로 이미지를 조각내 웅덩이를 표현했습니다. 다른 점은 기존의 정적인 물을 그릴 땐 강한 명암 대비를 주었다면 웅덩이는 단묵으로 은은하게 나타내 평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또한 남겨진 여백을 활용해 시원하게 화면 밖으로 물이 흘러가는 듯한 상상의 여지를 남깁니다. 작가는 물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공간에 대한 경이로움 속에서 노자의 상선약수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최고의 선을 물에 빗대 표현했던 노자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큰 바위에 가로막히며 몸을 나누어 비켜가고 가파른 계곡에서는 숨가쁘게 달리고 평탄한 곳에 이르면 널리 세상을 비추며 서서히 흐른다고 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순리대로 흘러가는 물의 흐름을 통해 생각을 정리해보게 하는 웅덩이는 삶의 태도를 고민하게 하는 전통 산수화와 맥을 함께합니다. 이 웅덩이 작품의 주변에는 작은 조각 그림들이 있는데요. 바로 산의 부분들 연작입니다. 그림마다 꺾어진 굴곡, 언덕 등 산에서 볼 수 있는 지형에서 제목을 따왔는데요. 이 산의 부분들 연작 역시 웅덩이처럼 등산을 계기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산을 조망하다가 커다란 풍경에서 발췌한 부분을 독립된 6점의 작품으로 구성했는데요. 전체의 풍경을 가로 10cm, 세로 10cm의 사각형 부분의 합으로 그려내는 권세진 작가의 작업 방식에서 전체와 부분은 서로에게 필요 충분 조건과 같은 존재입니다. 동양화에서 한지가 판판하게 잘 펴지도록 바닥지에 붙이는 작업을 배접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이 산의 부분들 연작을 족자 형태로 배접했는데요. 족자의 형태는 의도적으로 여백을 만들어냅니다. 그 여백에서 부분들의 연장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미지의 풍경을 채워나가는 것도 재미있는 감상법이 될 것입니다. 전시 서문 옆에 있는 작품을 봐주세요. 이번에도 먹으로 그린 작품이 보입니다. 전 사실 이 작품을 봤을 때 전시장에 먹을 재료로 쓰는 작가가 또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예상은 빗나가 버렸어요. 이 역시 권세진 작가의 작품이더라고요. 앞서 살펴본 작품과 느낌이 사뭇 다르죠. 이 작품은 관폭이라는 연작 중 두 번째 작품입니다. 첫 번째 연작은 전시장 입구 유리창 앞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도 꼭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관폭은 폭포를 바라본다는 의미로 이 전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의 커미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참고로 커미션 작품이란 전시를 위해 창작, 제작된 작품을 말합니다. 다른 작가의 작품이라 생각했을 정도로 기존 작업 방식과 정반대의 태도를 가진 작품입니다. 권세진 작가는 치밀한 계획하에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관폭 연작에서는 단순한 획과 힘찬 붓의 움직임으로 실제 이미지가 아닌 작가의 마음속 폭포를 그렸습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의 속도와 공간감, 그 질감, 바위와 물방울 등을 전통 동양화법을 차용해 그렸는데요. 윤곽선 없이 대상을 그리는 몰골법과 핵심적인 요체만을 빠른 붓놀림으로 그려내는 간필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서예를 하면서 처음으로 먹과 붓을 접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서예를 해왔기 때문인지 이 작품에서는 빠른 동작으로 글을 쓰는 초서의 방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초서를 회화적으로 활용하여 즉흥적인 필치로 감정까지 표현한 관폭을 멀리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관람객 여러분의 관념 속 폭포를 떠올려 주세요. 폭포의 모습을 화폭을 넘어서 흰 벽까지 가져가도 좋습니다. 폭포의 소리는 얼마나 큰가요? 어디까지 흘러내려가고 있나요?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감정은 어떤가요? 다양한 질문을 떠올리고 답하며 나의 관념 속 폭포를 상상하면 그곳이 여러분의 이상향 속 산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서지우 작가는 공간이 가진 역사성에 주목하며 작업을 전개하는데요. 그 지역의 유물과 유적, 건물의 특징, 조형적 구조를 소재로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조각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 고가 아래 하나밖에 없는 초록이 또한 이번 전시의 커미션 작품인데요. 우란문화재단이 있는 성수동을 관통하는 고가도로와 한옥지붕의 유사성에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가도로는 기둥이 도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한옥지붕 역시 집의 본체인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작가는 지면과 수평을 이루며 공중에 설치된 고가도로라는 구조물에서 수천 수만 장의 기와를 이어 하나의 수평선을 이루는 한옥지붕을 떠올렸습니다. 성수는 폐공장이 예술가의 작업실로, 낡은 창고가 핫한 카페나 갤러리로 변하는 등 옛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남긴 채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수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서지우 작가는 그런 성수동이라는 공간의 인상을 바탕으로 전통 기와 지붕과 현대화된 도시의 풍경을 겹치고 엮어냅니다. 우란일경 산 전시실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통 회화와 현대적 동양화, 사진, 조각, 공예 작품을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술가들이 표현한 자연의 힘, 변모해가는 풍경, 건축적 요소로 변해가는 도심의 모습, 그리고 산수의 표현 속에 내재된 정신과 정서를 경험하셨을 텐데요. 수 전시실에서는 이곳 산 전시실에서 보았던 요소들을 미디어와 혼합 재료를 통해 다양한 시공간으로 넘나들어 보기도 하고 새로운 공예 표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장인들의 작업으로 기와의 가치를 함께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문을 열고 수 전시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란일경 수로 이어지는 복도 천정을 바라봐 보시겠어요? 흘러내리는 물을 연상케 하는 오브제들이 마치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처럼 산과 수 전시실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물길을 따라가시면 우란일경 수 입구를 맞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시실 입구에 당도하셨습니다. 새로운 QR코드를 촬영해 주세요. 잠시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